오늘은 입냄새는 건강의 척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입냄새는 사실 이제 건강과 관련이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혐오스럽다, 창피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들을 하세요. 숨기려 하고 또 혼자 어떻게 이제 끙끙 앓으시고 혼자 해결해 보시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고민을 공유하기를 꺼려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입냄새가 나면 어떡하나 숨기려 하시고 또 심하면 이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이제 자꾸 단절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입냄새를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고 무슨 건강과 관련된 일종의 질환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건 치료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변비다, 또 설사가 있다, 난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또 여자분들 이제 생리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도 또 부인과 질환들에 대해서도 이걸 드러내놓고 나 이런 뭔가 있어 고민이야 힘들어 또 이런 병이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변비 때문에 힘들어, 여성분들도 변비 때문에 힘들어, 또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 자궁질환 때문에 힘들어, 또는 이런 치질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고 또 주위에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유독 부치만큼은 그 치료를 드러내놓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입냄새와 관련된 여러 건강 지표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죠. 여러 가지인데 제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염증이 있거나 구강 내에서 치주염이 있거나 설염 또는 구내염, 구강 내의 어떤 염증과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가 있고 구강 내에 어떤 염증이 없어 이런데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과로라든지 또는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균 억제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구강 내에 세균 억제가 잘 안 되고 구강 내의 세균들 중에서 악취를 만들어내는 세균들, 주로 현기성 세균들입니다. 그런 세균들이 이제 냄새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이외에도 자율신경 균형이 깨졌을 때,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절이 잘 안 되었을 때 입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이 이제 면역 기능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또 자율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면 입이 잘 마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말초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고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다 보면 침샘 쪽으로 가는 혈관에 수축이 오다 보니까 침샘 쪽으로 혈액 공급 또 혈장의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침샘에서는 혈액 중에서 그 혈장 성분을 가지고 침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혈장 성분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침 생산량이 적어지게 되고 입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 입안에서 이제 세균들이 침이 이제 세균들을 살균해주는 그런 효과와 입안에는 무슨 더러운 그런 유기물들이나 또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안에 이제 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입냄새는 무슨 위염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사실은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위장에 열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과음, 과식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자율신경의 문제로 생길 수도 있어요. 약간의 체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위장에 열이 생기면서 속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위식도 역류가 생기면 더 이제 많이 입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 기능이 많이 좀 심해지면 독소들이 생기는 것들을 간에서 다 분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분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죠. 사실은 입냄새뿐만이 아니고 몸 전체적으로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때는 특히 이제 암모니아 냄새, 좀 지린내에 가까운 암모니아 냄새들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으면 이제 후비루로 인해서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면서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죠. 또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심해지기 시작하면 입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에요. 당뇨로 인해서 입이 또 더 말라질 수도 있고, 또 면역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당뇨 또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갑상선 기능과 입냄새가 정확하게 문헌적으로 어떤 증명된 것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 보다 보면 유독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갑상선 기능 장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면역 기능과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냄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질병 또 몸의 건강의 이상과 관련이 많이 있는 일종의 경고 질환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 만약에 무슨 당뇨라든지 또는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치과적인 이런 염증이 있어서 이러면 그것을 치료하면 입냄새가 개선이 상당히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 이외에 뭐 자율신경의 문제라든지 또는 면역 기능의 문제라든지 또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심해질 수 있거든요. 또는 이런 침샘의 문제, 침샘에서 침이 잘 분비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한의학적으로 또 접근하는 것이 맞고, 또 위장의 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한방적인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냄새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피해하거나 숨기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강의 척도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